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과보상이라 했으니까. 과보상에 의해서, 콘덴사 과보상이죠. 콘덴사 과보상. 콘덴사를 과보상했을 때, 왜 고조파 왜곡 확대가 되냐, 이거죠. 자, 그럼요. 이 고조파 왜곡 확대가 되는 회로는, 이 회로는요, 어떤 회로냐 하면, 당연히 그죠. 우리가 이제 과보상돼 있을 때니까, 이 콘덴사가 이제 용량성일 때야. 용량성 부하일 때야. 즉, 다시 말해, 여기 이제 과보상이 됐을 때는 거죠. 자, 요거를 우리가 회로적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전력계통에 R은 빼버리고, 그죠? 계통 쪽이니까 S. 이제 전력계통이라 해서 이제 소스라고 보거든요. 소스의 인덕턴스, 그죠? 요거 이제 유도성 리액탄스, 여기 이제 저항권을 바꿔놨습니다. 물론 이제 오메가 L이죠, 그죠? 자, 오메가를 이제 다시 이제 2파이, 우리가 잘 아시는 FL입니다, 그죠? 요렇게 유도성 리액탄스를 여기다가 전력계통에 유도성 리액탄스가 있겠죠. L로가 있으니까. 여기 이제 스위치가 하나 있고요. 여기 이제 부하가 봐보십시오. 최초에 우리가 콘덴사밖에 없다 이거죠. 콘덴사밖에. 자, 이렇게 이제 과보상이 되었다 이거죠. 그러면 이때 이 콘덴사 쪽에 전압이죠. 이 전압을 우리가 이제 VO 다시라고 하고요. 여기 이제 전원축, 이 전원축이죠. 전원축에 제 5고조파가 들어왔다고 보고요. 5고조파가. 여기 이제 제 5고조파가 있다고 봐보겠습니다. 요 전압을 우리가 VO라고 하겠습니다. 전원축에. 자, 그러면 결국 이 VO하고 그 다음 VO 다시 하고 이게 어느 놈이 크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VO보다는 VO 다시가 크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왜곡이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제가 일단 내놨습니다. 왜곡이 된다. 자, 그러면 왜 되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거 내가 전에 공부했었죠. 여기 5고조파가 들어간다. 자, 전력계통이요. 그러면 5고조파가 들어갔을 때는 EF에, 2파이에 5에 FI 되죠. 맞죠? 그죠? 이 주파수가 5배니까. 그 다음에 L이 되지 않습니까? XS는. 자, 그러면 봐보십시오. 5가 앞으로 빠져나가면 5에다가 2파이에 F1의 L이죠. 그러니까 요게 기본파죠. 60Hz죠. 그러니까 요는 이제 XX로 보면, 그죠? 요건 5배의 XX로 둘 수 있죠. 5배의 XX로 둘 수 있어. 물론 여기 J가 사실 있는 겁니다. J를요. 자, J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요거 동일한 방법으로 이 콘덴사 도 봐보십시오. 콘덴사요. 콘덴사는 우리 XC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용량성 리액탄스요. 요 유도성 리액탄스죠. 요거는 용량성 리액탄스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XC도 똑같이, XC는 우리 지난번에 했죠, 그죠? J에, 2파이 F, 2파이 FC분의 1이 아닙니까, 그죠? 요게야. 오메가 C분의 1이니까. 요게 왜 그런지는 아시죠, 그죠? 오메가 C분의 1이잖아요. 요 놈이. 그죠? 요걸 저항값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오메가가 2파이 F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기본파니까 F1으로 붙여놨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5고조파가 들어왔다, 그죠? 5고조파가. 자, 5고조파가 들어왔으면 요 F1에 대해서 5를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다시 한번 쓰면 J에 5를 앞으로 빼겠습니다. 5를 앞으로 빼고요. 2파이의 F의 1, C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놈을 다시 양면에 J를 곱합니다. J를 곱해요. 왜냐하면 이거하고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요 놈을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으니까 요 놈도 다시 정리를 하면 자, 봐보십시오. 이 놈은 JJ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되죠. 그죠? 그럼 다시 한번 쓰면 마이너스 5분의 1에 2파이 F1 그죠? 이렇게 되면서 위에가 J가 되는 거죠. 맞나요? 요 C. 요 C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요 놈이 뭡니까? 요 놈이 우리가 이제 이제 C가 되는 거죠. XC가. 그죠? 그리고 되고, 여기 이제 1은 있으니까, 마이너스 5분의 1은 마이너스 0.2가 되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서 용량성 회로 표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죠? 요거를 다시 쓰면, 이 놈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X의 C가 되면서, 얘가 용량성이죠. 그죠? 마이너스 0.2 XC, 그죠? XC. 자, 이렇게 돼 있다, 이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전압 분배 법칙을 적용합니다. 첫 번째요. 전압 분배 법칙을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 콘덴사 단자의 전압은요. 자, 콘덴사 단자 전압. 그죠? 이 전압 분배 법칙을 적용해서 이 콘덴사 단자 전압을 구해봅니다. 즉, 다시 한번 VO VO 다시. 자, 요거를 이제 구합니다. 맞죠? 그죠? 자, 그럼 VO 다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전원 전압이 VO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죠. 5의 XX, 빼기 0.2의 XC. 에다가, 여기 이제 콘덴사 단자 쪽이니까. 그죠? 자기 전압. 0.2XC에다가 VO 이렇게 됐죠. 전체 임피던스 분해. 원래 이거는
플러스에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바로 마이너스로 해버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요 놈하고 요 놈은 똑같은 마이너스 값이잖아요. 그 밑에 분모에 보면 5xx만큼 더 들어갔죠. 그럼 이 전체 값은 어떻게 될까요? 전체 값은 1보다 큰 값이 되겠죠. 이 값은. 맞나요? 이 값 전체가 1보다 큰 값이 됩니다. 맞죠? 예? 그러면 봐보십시오. 이 부요 다시는 결국은 원래 이거 전체가 지금 부요 다시잖아요. 그러면 원래 이 부요보다 요 놈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즉 다시 말하면요. 이걸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전원단에 들어온 전압이 V5입니다. 이렇게. 여기 전압이. 여기가 V5다 이거죠. 자, V5인데 이 부하 측이에요. 이 콘덴사 회로 쪽에. 즉, 이 콘덴사가 지금 리액터를 설치하지 않았죠. 그 리액터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 이 콘덴사 단자 전압이 부요 다시가 되면서 이렇게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맞죠? 이렇게. 이게 이제 부요 다시가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게 이제 왜곡 확대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 부요 다시가요. 다시 전원단을 침입할 수 있죠. 전원단 쪽으로. 맞죠? 그죠? 이게 다시 이제 전원단 쪽으로 또 침입합니다. 이렇게. 이게 전원단을 다시 침입하면, 자, 이제 이 전원단이 부요에서, 부요 다시가 되는 거죠. 맞죠? 그죠? 전원단은. 자, 전원단을 다시 부요 다시가 되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요. 전원 쪽으로 부요 다시가 침입했죠. 자, 침입했을 때, 다시 한번 이 침입 때문에 콘덴사 쪽에 단자 전압을 부요 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전압이 다시 한번요. 여기서 이 전압을 VO 2-라고 한번 보자 이거죠. 자, VO 2-는요. 이거는 똑같은 방법으로요. 5xx분의 마이너스 0.2xc 여기다가 마이너스 0.2 똑같은 이 수식이죠. 여기서 VO 다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값 전체가 아까하고 똑같이요. 1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 값 전체가 VO 2-잖아요. 그리고 이 VO 2-는 다시 한번요. 2-는 VO 다시보다 크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 왜곡 확대가 돼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리액터를 달지 않으면 이제 고도파 왜곡 확대가 된다는 게 이런 거거든요. 다 이런 개념이다. 아시겠죠? 이게 내가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직렬 리액터를 달아주는 이유가 뭐냐. 자, 그러면 과봉됐으니까 결국 고도파 왜곡 확대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를 달아야 되냐 하면 결국은 이 콘덴사일에다가 콘덴사일에 뭐를 달아야 된다고요? 리액터를 설치한다. 리액터를. 직렬 리액터를요.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자, 봐보십시오. 자, 다음에 여기다가 뭘 단다고요? 직렬 리액터를 이렇게 달아줬다 이거죠. 직렬 리액터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달아서 이걸 유도성으로 맞춥니다. 유도성으로. 유도성 회로요. 이 콘덴사 회로 전체를. 이 콘덴사 회로 전체 있죠. 이 부분을 이제 유도성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내가 그림을 다시 안 그리고 여기다가 바로 그릴게요. 여기다가. 자, 봐보십시오. 자, 리액터를 이제 답니다. 다시요. 자, 요 그림을 그대로 써먹습니다. 자, 직렬 리액터를 달았습니다. 직렬 리액터를 다는데 우리가 이제 이 리액터를 6% 단다 했죠. 6%. 그죠? 4% 달면은 오고조파에 대해서 똔똔해졌죠. 용량성도 아니고 유도성도 아니고 공진 조건인데 이거를 우리의 경제성이라든지 주파수 변동, 뭐 이런 것 등등을 이유로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6%, 즉 1.5배죠. 1.5배에 이 콘덴사의 용량을 우리가 이제 100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지 않습니까? 이걸 100kV를 하면 리액터를 요거 6%, 즉 1.5배에 해당하는 게 6kV를 단다 했잖아요. 6kV를. 기억나시죠? 그죠? 자, 요거 이제 6kV로 요렇게 이제 달아줬다 이죠. 1.5배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기서. 지우고 이제는 리액터를 달아준 상태에서 봅니다. 두 번째요. 콘덴사 회로에다가 직렬 리액터를 설치했다 이거죠. 그래서 유도성 회로로 요렇게 이제 바꿨습니다. 요렇게 하면은 결국은 고조파 왜곡 확대가 어떻게 된다고요? 방지가 된다 이 말이죠. 맞죠? 그죠? 고조파 왜곡 확대가 이제 방지가 됩니다. 왜 방지되는지를 이제 보자 이거죠. 자, 이렇게 달면 요거 전체가 무슨 회로가 되냐면 요거 전체가 유도성이 된다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봐보십시오. 요게 지금 아까 5고조파가 들어왔을 때 아까 0.2xc였잖아요. 그죠? 요게. 요거 자체도 용량성이죠. 용량성입니다. 용량성인데 요거하고 요걸 두 개를 직렬로 달아버리니까 요거 전체가 유도성이 되면서 물론 요게 아까 4kV를 달면 이거 용량성도 아니고 유도성도 아니다 했죠. 근데 이게 지금 1.5배를 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우리가 100% 대해서 요게 이제 0.2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마이너스 0.2입니다. 0.2, 그죠? XC인데. 이걸 150%를 달때 150%를. 150%를 달다 보니까 150%면 이게 0.3이죠. 플러스 0.3이 지금 가해지잖아요. 이렇게 XC가. 그죠? 그러니까 이걸 해버리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0.1에 우리 교재에는 뭐 0.2 XC 그대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요거는 0.3 XC이고 요거는 마이너스 0.2 XC니까 요거 두 개 합치니까 0.2 XC가 되면서 요거 표시를요. 유도성이다 이렇게 표시해야 돼요. 유도성.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유도성이 됐다 그죠? 그럼 이 회로 전체가 어떻게 되냐면 0.1의 XC로 유도성이 됐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걸 결국 회로적으로 L회로가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거는 원래 이 계통원 제곱파가 들어오더라도 아까처럼 그대로 그죠? 5의 XX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유도성이죠. 요것도 유도성, 요것도 유도성이죠. 자, 그럼 봐보죠. 전원축에, 자, 전원축이요. 이제 이번에 다시 한번 5고도파가 들어왔다. 그죠? 자, 전원축에 동일한 방법이요. 전원축에 제5고도파가 침입해 있습니다. 아시겠죠? 전원축에 제5고도파가 이제 존재한다고 봤을 때 이 콘덴사 단자의 왜곡 확대를 조사하기 위해서 보요다시, 아까하고 똑같은 방법이요. 보요다시를 봐보겠습니다. 자, 그럼 보요다시는요. 보요다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이제 전압 분배 법칙이 적용되는 거죠. 앞하고 똑같이요. 전압 분배 법칙을 적용시킵니다. 그죠? 5의 XX 플러스 0.1의 XC. 그 다음에 0.1의 XC에다가 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여기 이제 전원축에 제5조파잖아요. 전원축에 제5조파 침입했을 때. 그럼 요 값이 어떻게 됩니까? 요 값이. 요 값 자체가 1보다 작죠? 자, 왜 그러냐 한번 봐보죠. 이거 L이죠. 이거 리액탄스 값입니다. 이거 리액탄스 값이죠. 이거 리액탄스 값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입서 요거를 지금 더 더해졌죠. 이게 분모가 어떻게 됩니까? 분자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거 전체는 1보다 작은 값이거든요. 그럼 이제 다시요. 우리가 리액타를 달았을 때 그때 이 콘덴사 단자 전압이죠. 리액타를 달았을 때 즉 다시 말해 이걸 유도성으로 바꿨을 때 콘덴사 단자 전압 보요다시는요. 당연히 이거보다 보요보다는 이게 작아지는 그렇게 되는 거죠. 작아지게 되겠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뭐냐 하면 전원측에 높은 전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콘덴사 쪽에 이걸 유도성으로 바꿔놓으면 높은 전압이 뜨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왜곡 확대가 방지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콘덴사 회로가 5고도파로 인해서 왜곡 확대가 어떻게 된다고요? 방지가 되죠. 아시겠죠? 자,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항상 이것도요, 여러분 개념적으로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파형을 그려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보요다 이거죠. 전원탄에.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번에는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놈이 보요다시가. 맞죠? 그죠? 이놈이 작아지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걸 이제 왜곡 확대를 방지하려면 반드시 뭐를 달아야 된다고요? 직렬 리액터, 시리즈 리액터.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할 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차근차근히 이렇게 풀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게 내용이 딱 남아있지, 그죠? 무턱대고 막 외운다고. 외워놓고 아무 내용도 모르고 하면 꽉이 되겠죠.